행잼터 교육연구소 정영숙 대표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, 대표님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? 네, 오늘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.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법. 네, 저 어릴 때 가끔씩 어머니께서 심부름을 시키셨는데요. 예. 얼른 가서 두부 좀 사다 줄래? 하고 말씀을 하시면 두부 심부름. 네, 그렇죠. 네. 저는 두부를 사가지고 오면요. 예. 집안에는 어느새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나곤 했습니다. 두부가 없는데? 네, 그렇죠. 예. 예, 근데 제가 두부를 사러 간 동안 네. 된장을 미리 끓여 놓으신 거죠. 준비를 그렇죠. 하신. 두부는 처음부터 네. 넣을 필요가 없죠. 네. 네. 그렇게 계획 없이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도 혼자 일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걸 어머니가 알고 계셨던 게 아닐까 와, 생각이 아니 듭니다. 우리 어머니들만 하더라도 이렇게 네.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네. 진작에 실천하고 계셨던 거네요. 그럼. 네, 맞습니다. 그래요.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을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예.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겁니다.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네. 보면요. 그 사람들의 하루를 살펴보면 혼자서 일을 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네. 혹시 기업의 관리자 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리더가 답답하면 여러 사람 고생하죠. 그렇죠. 네. 예. 근데 리더가 혼자서 일을 다 하는 경우도 문제가 생긴다라는 말씀인데요. 일과 권한을 직원들에게 위임하고 예. 직원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지 되는데 일하는 스타일이 영 성에 안 차는 거죠. 보고 예. 있으면. 그러다 보니까 부하 직원이 할 일까지 관리자가 뛰어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런 경우에는 참 그 관리자로서의 네. 그 능력에 의심이 생기는 부분이에요. 그렇죠.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는 와, 저 사람이 일 잘한다라는 칭찬을 받기도 하죠. 예.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관리자가 해야지 될 일과 그러니까요. 다른 사람이 해야지 될 네. 일에 대한 부분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렇겠죠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이게 전쟁터에서 네. 장군이 직접 총 들고 나가서 네. 최전선에서 직접 싸우는 거라고요. 네. 그럼 이제 여러 병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? 네, 관리가 안 돼서. 그러니까요. 네, 좋습니다. 그래서 업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일을 맡기고 나누어서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네.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 두 번째는요. 또 메모하고 녹음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. 오. 네, 강의를 할 때 교육생 중에요. 열심히 메모하시는 분들 보면요. 예. 저는 메모하지 말고 네. 차라리 녹음을 하세요라고 녹음을 하라고요? 네, 권해드려요. 왜냐하면 강의를 들을 때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저도 예. 메모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얘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생각해보니까 네. 이 하는 말보다 네. 글 쓰는 속도가 빠를 수는 없거든요. 맞습니다. 네. 그런 경우에 있어서 네. 녹음을 하는 게 좋다. 네.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도 이제 그냥 수다 떠는 대화가 아니라 예. 정말 중요한 미팅이다 이럴 때는요. 차라리 녹음을 하고 그다음에 뭔가 빼먹은 게 없는지 확인 한 번 더 한다면 네. 일의 착오도 좀 그렇죠. 줄이고 시간 그리고 조절도 되겠죠. 녹음을 하면은 네. 그때 상황에 대한 그 분위기 파악도 다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, 맞습니다. 메모와는 다른 점이 확실히 있겠네요. 네. 그런데 그 메모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. 또 세 번째 강조해드릴 부분이 그 메모를 잘하는 방법인데요. 메모도 이제 중요하다. 네, 그렇죠. 메모도 하셔야지 되는데 네네. 그 메모를 잘 관리하는 것으로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보통 메모할 때 분리되지 않는 다이어리나 노트에 많이 적잖아요. 예. 근데 쓰다 남은 여백이 남은 자리가 있으면 또 거기다가 또 다른 내용을 적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료를 정리할 때 따로따로 또 다시 적어야지 되는 이게 번거로움이 또 생기죠. 좀 약간 보면 네. 지저분한 느낌이 나죠, 메모가. 네.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고 막 이러면 그쵸. 나중에 찾아보기도 힘들어요, 어지러워서. 네. 근데 꼭 찾아야지 되는 것들은 찾다 보면 그게 또 시간이 낭비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. 그래서 저는요, 낱장으로 분리되는 다이어리 노트나 예. 이렇게 분리가 가능한 것. 붙이는 거 그거? 네네. 그쵸. 이 내지는 예. 포스트잇이라고 하죠. 예. 그럼 붙이는 메모지를 활용을 하는데요. 먼저 분리가 가능한 노트에 또 메모를 할 때는 맨 위에 상단, 그러니까 노트하는 방법이에요. 네. 그러니까 노트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적을 때 맨 위에 상단에다가는 오늘 미팅 제목이나 아이디어 제목을 적고 예. 우측 상단에 모서리 부분에다가는요 필수적으로 날짜와 시간을 적는 거예요. 그런 다음에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한 장일 때는 상관없지만 적다 보면 왜 두세 장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럴 때는 좌측 하단에 예. 페이지 표시를 하는 거예요. 뭐 1 다시 해서 적어놓게 되면 네. 나중에 찾을 때도
때도 분리할 때도 굉장히 편리하게 되는 거죠. 네. 그런데 이게 나중에 네. 찾아볼 때는 좀 편하게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네. 그걸 당시에 작업할 때는 시간이 네. 좀 걸리고 좀 뭐 복잡하고 이러지 않을까요? 네, 그렇게 저 지금 얘기 듣는 순간 네. 아유, 어렵겠는데 저걸 어떻게 이 하고 생각부터 있지? 들어요. 네, 그렇죠. 근데 처음에 메모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귀찮고 또 일도 많고 뭐 그렇기는 해요. 하다 보면은. 근데 처음이 어려워서 그렇지 두 예. 번, 세 번 반복하다 보면은 습관이라는 게 들잖아요. 네.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자료를 이렇게 편집한다고 그러죠. 필요한 것끼리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해놓게 되면 일을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지 되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. 네. 그럴 때 되면요. 맨 처음에 들였던 시간보다는 훨씬 더 단축이 돼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하는 일에 대한 업무의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매뉴얼을 작성을 해놓으면요. 예.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네요. 그러니까. 네. 그런데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우리 식당 가보잖아요. 네. 그러면 거기에는 고객 응대를 하는 그 매뉴얼이 있어요. 고객 응대를 하는 방법에 대한 거죠. 그런 매뉴얼이 네. 이렇게 서류로 문서로 만들어져 네. 있는데 아르바이트생이 오거나 직원이 왔을 때 그 사람 보고 따라하세요 이러면은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. 네. 근데 그 매뉴얼을 던져주고 예, 이거에 대해서 익히고 그 다음에 업무에 투입이 되는 거죠. 이러면 그 누군가를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는 것보다 내가 적어놓은 그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공부하고 익히고 하면 훨씬 더 시간도 절약을 할 수가 있고요. 업무의 효율도 또 높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네. 그 효율적으로 시간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라면 네. 그런 실천을 먼저 네. 해놔야 될 것 같아요. 네, 그러니까. 맞습니다. 그래서 처음부터 메모를 할 때 내가 의도적으로 날짜와 시간, 제목 네. 그리고 그 항목에 맞는 것들을 준비를 해놓게 된다면 네.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까지 한 번 일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을 하잖아요. 그럴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을 하는 것은요.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 또 그러니까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들인다. 그러면 시간을 낭비하게 될 확률도 되게 높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생각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면서 생각도 하면서 네. 이렇게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죠. 말로 들어선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. 저 그런데 지금 막 하나 생각난 게 있어요. 네. 저도 이제 메모는 많이 하는데 나중에 네. 그 메모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. 네. 그래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걸 응용해서 네. 저는 견출지 하나 구해다 놔야겠네요. 네. 그래서 메모지 밖에다가 견출지를 붙여놔서 네. 날짜를 써놓는 거예요. 네. 이렇게 뭐 음. 멘트 하실 때라든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긍정 언어를 찾아야 되겠다. 좋은 시가 있다. 그러면 네. 적었을 때 보통 노트 한 권에다 적으면 긍정적인 말, 뭐 시 아니면은 뭐 사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쭉 썼어요. 네. 나중에 찾으려면 되게 복잡하잖아요. 근데 이게 포스트잇이나 이렇게 분리가 되는 다이어리를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그때 적었던 네. 거를 붙여놨다가 네. 떼서 항목별로 나누어가지고 분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. 역시 사람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군요. 그렇죠. 네. 자, 오늘 우리 대표님께서 해주신 중요한 말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. 일을 혼자 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서 하고 네. 또 메모와 녹음을 함께 활용을 하고 네. 또 이제 메모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데 그걸 나중에 찾기 쉽게 네.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또 활용을 해봐라. 네. 그렇죠. 맞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확실히 저는 진짜 네. 와닿았어요. 나중에 메모를 찾는 데 대한 시간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렇습니다. 항상 그거 내가 어디다 적어놨지 하고 나 혼자 스스로 아주 그냥 고민하고 힘들고 그랬는데. 그리고 일을 할 예. 때도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뭐 한 가지 일을 할 때 우리 휴지 좀 버려주고 올까? 내지는 뭐 엄마 밥 차리는 동안 뭐 좀 도와줄래? 뭐 예. 내지는 숟가락 좀 도와줄래? 이러면요 소통도 되고 네. 그리고 시간도 또 절약을 하게 되고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행진터 교육연구소 정영숙 대표 함께했습니다. 대표님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